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여름이 채 가시지 않아 낮에는 더움을 느끼곤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낮에도 슬슬 쌀쌀하더니 이제는 패딩 입으신 분들도 보이고 정말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방금 듣고 오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과 함께 저희 에프마주스 라디오 11월의 첫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추우니까 니트나 트위드 뭐 이런 거 입을 날씨잖아요. 얼마 전에 집을 좀 정리하다가 구석에 박혀있는 가을 그리고 겨울 옷들을 꺼냈거든요. 거의 6개월 만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옷들을. 제가 좋아하는 옷도 발견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또 새로운 코디를 할 생각을 하니 뭔가 설레더라고요. 이 계절이 제 생일이 있는 계절이라 좋은 것도 있지만요. 쌀쌀해지는 날씨 속 느껴지는 센치함. 카페 가면 들리는 잔나비, 검정 치마, 그리고 너드 커넥션 노래. 뭐 또 트렌치 코트 이런 것들 떠올리면 가을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절이에요. 근데 이제 가을이 아니라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하네요. 그치만 계절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기대해 봅시다. 겨울에만 파는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를 기대해도 좋고요. 이번에 새로 샀던 예쁜 코트와 패딩, 털부츠를 기대해봐도 좋고요. 첫눈 오는 날을 기대해도 좋아요.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기대해가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첫 사연 읽어드릴게요. 윈터와 닝닝의 Once Again입니다. 윈터 닝닝의 Once Again 듣고 오셨습니다. 첫 고민 들려드릴게요. 자도 잠이 오고 몸이 너무 아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환절기라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요즘 콧물이 자주 나고 목이 칼칼한 게 감기 기운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환절기를 견디는 인간의 숙명이겠죠. 이분 시험 기간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시험이 끝나셨을지 아직 진행 중일진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땐 하루 정도는 푹 쉬어야 돼요. 보통 너무 바쁘다 보면 몸이 약해져서 감기에 쉽게 잘 걸리고 걸려도 잘 안 낫거든요. 쉬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 학기에 전공 들으랴, 팀플 하랴, 시험 보랴, 축제 나가랴, 취업까지 준비하랴 바쁜 일들이 정말 많았어서 한 학기 동안 감기를 3번이나 걸렸거든요. 그리고 감기에 걸린 상황들이 정말 아찔했던 상황들이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중 한 번은 축제 준비할 때였고요. 한 번은 전공시험 기말고사 이틀 전인가 그랬어요. 축제는 제가 보컬로 무대를 서야 했었기 때문에 약국 여러 개를 돌면서 약 엄청 받고 수시로 목캔디랑 뜨뜻한 물 먹고 말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컨디션 조절 진짜 열심히 해서 그나마 나아진 목 상태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완전히 낫진 않아서요. 음정이 불완전한 구간이 많더라고요. 속상했지만 컨디션 관리 못한 제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네, 그렇게 축제를 마치고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코딩 과목 마지막 발표를 하고요. 그 수업이 종강을 맞았어요. 월요일에 있을 전공시험 준비는 토요일부터 하기로 하고요. 일찍 잠에 들었거든요. 새벽에 깼는데 뭔가 쎄한 그 기분 아시나요 다들? 일단 새벽에 깬 것부터 쎄한데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도 땀으로 범벅이 돼 있고 머리는 아프면서도 어지럽고 정신이 몽롱한 그 쎄한 기분. 아, 이건 감기다. 코감기 목감기도 아니고 열감기 제대로 걸렸다. 몸살 났다. 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하루는 그냥 쉬었어요. 쉬려고 쉰 건 아니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같이 수업 듣는 친구한테 진짜 너무 속상하고 내 몸이 원망스럽다고 하소연도 했었죠. 네, 공부를 미리 할 수는 없었냐고요? 네, 제가 그때 코딩이며 팀플이며 발표며 리포트며 시험도 그거 말고 여러 개 보느라 뭐 미리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노베이스인 상태로 그렇게 끙끙 앓다가 다음 날이 됐는데
하루 종일 자다 깨다 누워만 있었더니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공부할 체력도 생겼고요. 확실히 아플 때는 쉬는 게 제일이구나 깨달았죠. 사연자님은 혹시 최근 너무 지친 일이 있진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계속 자면 계속 잠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며칠은 푹 쉬어보세요. 병원 가서 약도 받아보시고요. 휴식을 취하는 기간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님을 위해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으로 만날게요. 투애니원의 아파. 투애니원의 아파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현재 통학 중인데 자취할지 말지 고민이 정말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자취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우선 자취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편도 1시간 40분에서 2시간에 육박하는 통학 시절을 새내기 때 보냈거든요. 저는 진짜 아직도 그 1년이 너무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학교를 왔다 갔다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저처럼 집이 먼 친구들은 당연히 오래 걸리지만 서울대 입구역에서 학교를 가려고 해도 최소 수업 한 3, 40분 전에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있어야 지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위치가 진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대부분의 통학생들은 집에서 학교 갈 때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한번 1시간 거리의 집에서 통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사실 1시간만 걸려도 정말 축복받은 위치일 수 있어요. 그만큼 교통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게 통학을 한다면 하루에 2시간 동안 버스나 지하철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일주일에 10시간, 한 달에 40시간, 한 학기에 140시간 정도 됩니다. 칼졸업을 한다고 가정해도요. 대학 내내 1120시간이에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1000시간이 넘도록 우리는 창밖 구경이나 하고 뭐 유튜브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취를 하는 게 저는 100번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자취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요. 당연히 학교와 가까워졌다는 거겠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빼고요. 제일 좋았던 점은 저는 그러니까 지하철역과 집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 본가는 지하철이랑 집이 너무 멀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음식점, 카페, 편의시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본가 살 때는 제일 가까웠던 식당이 도보로 15분 정도였고요. 공부하러 카페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샤로스길도 있고 골목마다 카페도 되게 많아서 공부하기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학에 드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통학할 때는 왕복으로만 진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피곤하기만 했고요. 공부도 진짜 제대로 못했거든요. 핑계가 아니라 진짜 제가 좀 이동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졸렸지만 그냥 학교에 있을 때도 졸렸고요. 아침에 깨고 나서도 너무 피곤했고 집에 오고 나서도 그냥 쓰러지듯이 잠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 시간이 애매하게 붕 떠버렸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있을 곳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낮잠 자고 싶으면 잠깐 집 들어가서 눈 붙여도 되고 이동할 때 드는 에너지가 적으니까요. 이때 비축한 에너지를 공부, 과제,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에 쏟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저 같은 유교 집안의 여자분들은 다들 부모님의 통제가 익숙하셨을 텐데요. 전 진짜 밖에서 저녁 먹을 때면은 저녁 먹는 시간부터 집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언제 들어오냐고. 적어도 밤 12시까지는 들어오라고 하면 저는 내일 점심 12시까지 들어갈게 이러고 끊고 열심히 방황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 통제가 아예 사라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애도 아니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은 보통 친구들이랑 한 잔, 두 잔 걸치다가 좀 늦는 거 말고 없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20살짜리 여자애가 새벽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집안의 통제가 답답했는데 이걸 벗어나게 돼서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네, 엄마 미안. 그래서 처음에는 신나서 술도 자주 먹고 친구네 자취방에 놀러가 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 보기도 하고 완전 매일매일 파리 나잇을 누리면서 살았는데요. 이것도 몇 번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지금은 술자리는 가더라도 술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마시고 있고 그나마도 맥주 한 잔, 하이볼 한 잔, 네, 요 정도일 정도로 술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놀더라도 진짜 옛날에는 해 뜰 때까지 놀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맨날 막 8시까지 놀았어요. 아침 8시. 그랬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놀 때도 12시, 1시쯤에는 꼭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늦게까지 놀고 싶어 했던 것도 그냥 한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르신 같았나요? 약간 저도 말해놓고 좀 찔렸습니다. 네, 그러면 자취를 했을 때 장점을 알아봤으니 이제 단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로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 자취할 때는 완전 장점이거든요. 해방감이 들잖아요. 근데 점점 외로워지고요. 저는 지금 자취 4년 차인데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해요. 양말이 어디 있을까나 이러면서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아프면 진짜 서러워요. 나를 간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분들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집안일 나누어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공주님 취급받고 자라서 집안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자취방 들어가기 전날에 설거지랑 빨래 돌리는 교육 급하게 받고 이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라면물도 제대로 못 맞추고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모든 집안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안일은 아직도 힘듭니다. 또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 자취할 때 살았던 집이 보증금 3천에 월세가 88만 원이었어요. 당연히 관리비 별도고요. 이게 돈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집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고요. 이거 말고도 뭐 식비라든지 생활용품 사는 비용 이런 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취를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용 문제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자취 안 하시는 걸 거예요. 저도 자취한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돈 먹는 하마 수준으로 돈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자취 한 번쯤은 해보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녹두 쪽은 보증금과 월세가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기 임대로 몇 달간만 지낼 수 있는 방이 나오거든요.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도 가끔씩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취 찍먹이라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언젠가 부모님이랑 독립할 거잖아요. 그 전에 경험 삼아 몇 달만이라도 해보는 게 자립심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학교 가기도 편해지고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께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저의 대답은 자취해라! 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2PM의 우리 집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우리 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연애 사연입니다. 확실히 우리 대학생들의 빼놓을 수 없는 관심 분야는 연애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관심이 많고요.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는 아이한테 고백을 해버려서 차이고 사이가 너무 어색해졌어요. 격강등 볼 일이 아직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너무 웃기고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침까지 흘렸는데. 근데 왜 고백을 지금 하신 건지. 격강등 볼 일이 아직 너무 많은데. 격강등 볼 일이 아직 너무 많으시다면서요.
고백 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신 걸까요? 이게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 고백은 도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상대가 날 좋아하는 게 확신이 들고 나도 얘랑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고백이에요. 너를 갖겠어! 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요. 네, 확신에 찰 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고백 공격했을 때 상대 기분은 어떻겠어요? 이걸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그리고 어찌저찌 거절은 잘했을지라도 그분 입장에서는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은 거잖아요. 아휴. 만약에 내가 얘한테 고백을 함으로써 마음이라도 편해지고 싶다. 어차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냥 후련하게 털어내고 싶다. 뭐 나는 손절해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편해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고백을 하신 거였다면 겹강이랑 앞으로 봐야 할 일들이 아예 없어졌을 시점에 하셨어야죠. 네, 뭐 종강날에 고백을 하신다든지. 야, 지금 종강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정도 한 달만 참으셨더라도 이런 대참사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사이라면요. 한번 툭 까놓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널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친했는데 어색하게 지내지 말자. 네가 불편하다면 나도 표현을 최대한 하지 않겠다. 우리 인사는 하고 지내자. 네, 이런 식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그분도 불편함을 덜 수 있고 어색함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겹강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꾸준히 봐야 하는데 어색한 관계로 12월까지 가게 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 듣는 수업들 중에서 이제 제일 인원이 적은 수업이 10명 정도 되고요. 제일 인원이 많은 수업이 50명? 60명? 뭐 이 정도 되는 꽤 대형 강의인데 제발 그 10명짜리 수업이 아니라 60명짜리 수업에서 겹강이기를 제발 저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소수정의 수업이지 않기를. 소수정의 수업이면 진짜 생각만 해도 어지러네요. 그래도 짝사랑하는 그분과 이 어색함 잘 풀 수 있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네,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싶고요. 항상 온에어 애쉬비 혹은 오늘 옵티머스 현진으로 DM 보내주시면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F맛주스 3회차 라디오였고요. 이제 회차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쉽죠?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라디오가 나오고 있을 시점에 저는 취업 영상을 찍으러 가 있을 텐데요. 속으로 저를 위한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TMI였고요. 제가 9월부터 종강만을 보고 살아왔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학기가 진짜 역대급, 레전드, 말도 안 되게 바쁜 학기입니다. 저는 저번 학기가 학부생 시절 중 가장 바쁜 학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눈물 나는 건 다음 학기에도 취업 준비를 하고 남은 전필 폭탄을 치워야 하고요. 또 게다가 졸업 논문까지 써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느끼는 게 내가 지난 4년간 정말 학교를 말 그대로 꿀 빨면서 다녔구나. 이거예요. 제가 본 전공은 국문과인데 정보문화학과를 복전하고 있거든요. 그냥 국문과 심전했으면 훨씬 편하게 졸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지금 복수 전공하는 과의 전필을 치우느라 정말 고생 중이지만 이 학과의 수업을 처음 들어봤을 때 그 행복함과 즐거움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복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본 전공보다 애정이 더 짙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개강과 동시에 종강부터 바라보고 살아왔는데요. 이제 겨우 한 달가량밖에 종강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요즘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까지 절반 넘게 해온 거죠, 이번 학기를. 네, 저처럼 종강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 이쯤에서 마지막 힘까지 내셔서 무사히 종강에 골인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종강하기 전에
겨울이 되면 찾아올 우리 F마주스 라디오 마지막 회차에서는 더 재밌는 썰과 더 공감되는 고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라디오에서 만나요. 네, 지금까지 애쉬비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